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대문구 가족센터의 글로벌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르입니다. 오늘의 진행자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글로벌 서포터즈 칸이라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온 전현희입니다. 네, 저는 몽골에서 온 아지자르갈입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서포터즈가 어떤 단체인가요? 글로벌 서포터즈는 동대문구 가족센터 소속 서포터즈예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홍보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활동하고 있네요. 네. 네, 다들 정말 반가워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는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입학하다가 아무래도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국 유학으로 오기로 했어요. 네, 저는 엄마를 따라서 한국에 처음 오게 됐어요. 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몰라서 좀 실수 많이 했지만 네, 한국 어학단을 다니면서 네, 한국어를 더 늘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았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또 극복 방법도 궁금해요. 네,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힘든 점은 몽골과 다른 문화와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한국의 좋은 점은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대문구 다문화센터처럼 네, 같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려주는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서 친구를 사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시국에서 한국에 오는 게 아무래도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한국에서 유학생 입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아마도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 비대면 시대로 변해가기에 친구를 사귀거나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게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꼭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활동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타국 생활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더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공감되네요. 그래도 다들 본인만의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 다른 이주민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죠? 네, 다문화 가족 상담,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결혼 이주민을 위한 생활요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많은 이주민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네요. 주변 사람한테 널리 알아야겠어요. 다음으로 저희 오늘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와 몽골의 인사예절과 전통의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죠? 네, 맞아요. 저희 맨 처음에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녕하세요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해요. 친한 사람끼리는 안녕이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인사해요. 그래서 상대를 처음 만났거나 상대가 나보다 윗사람일 때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예의가 아니에요. 네, 확실히 알아둬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으로 베트남의 인사말부터 알아볼까요? 칸씨 소개 부탁드려요. 신짜오. 이렇게 대부분 외국인이 베트남 인사말은 신짜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베트남에서는 신짜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베트남에서는 상대방의 성별이랑 서열에 따라 인사말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라면은 Chào anh이라고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라면은 Chào chị 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이라면은 성별이랑 상관없이 그냥 Chào em이라고 인사를 하면 돼요. 그럼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을 때는 뭐라고 인사하면 될까요?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Chào em이라고 인사하면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라고 치고 그냥 Chào anh이나 Chào chị 라고 인사를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첫 만남 자리에서 상대가 남자면 자오엔, Chào anh. 자오안, 여자면 자오치라고 해야겠네요. 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캄보디아의 인사말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캄보디아에서는 좀 비읍수어 혹은 수어스다이라고 인사말을 건네요. 한국어로는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이라고 하는 거죠. 네, 캄보디아에는 불교와 관련한 특이한 인사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문화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캄보디아에서는 불교 국가로 독특한 인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합장을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합장하는 순에 높이를 상대를 신분에 따라 5단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위를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가슴 높이에서 합장을 하지만 신이나 기도할 때에는 이마 높이를 두고 두 손을 모은 거죠. 인사할 때 대상과 상황에 맞게 손의 높이를 다르게 하는군요. 그럼 저희끼리 인사할 때는 이렇게 손을 가슴 높이에 두면 되나요? 네, 맞아요. 네, 캄보디아의 합장 문화 정말 새롭고 신기하네요. 현희 씨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몽골의 인사말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주자르갈 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몽골에서 인사말도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네, 자기보다 윗사람에게는 선배라고 말을 해요. 네, 그리고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자기보다 아래 사람, 친구에게는 세노라고 하면 돼요. 네, 또 다른 점도 있는데요. 한국이나 다른 성향과 나라들에서는 모자를 썼을 때 벗고 인사하는 것이 예의지만 몽골은 반대로 모자를 쓰고 인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 점을 지혜해야 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몽골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위아래로 포개는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몽골에서 문학 인사한 뒤에 좀 특이한 인사를 하는데요. 네, 양팔을 2인자로 내밀어서 상대방의 양발에 복여 놓고 네, 허리를 살짝 굽혀 인사를 하는 인사법인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발을 포개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연장자면 그 사람의 발이 위에 하고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래를 받쳐야 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인사법이네요. 네, 나중에 몽골 사람과 인사할 때는 이렇게 상대방이 팔을 내밀어도 당황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각국의 인사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저 인사말일 뿐인데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과 특징이 있다니 놀라운데요. 이제 다음으로 각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 다들 전통 의상 입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평소에 일상복만 입은 거 보다가 이렇게 전통 의상 입으신 거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좋은데요? 네, 오랜만에 전통 의상을 입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고향은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었는데요. 네, 여자는 이렇게 치마와 저고리를 입어요.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입어요. 이렇게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는 게 한복의 특징이에요. 네, 정말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내요. 네, 아름다워요. 네, 한복 고유의 멋이죠. 네, 다음은 캄보디아의 전통 의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희 씨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치마 보이시나요? 바로 캄보디아 전통 의상 삼포호랍니다. 하원시에 돌려서 입는 스커트인데요.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블라우스에 삼포호랑 같이 입는 것인데요. 이 치마를 삼포트라고 하는군요. 남성들도 삼포트를 입나요? 남성의 경우는 카우자라고 불리는 바지에 입어요. 삼포트와 카우자를 모두 더운 열대 후에 맞도록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저도 비슷한 모양의 치마가 있어서 통풍이 잘 된다고 하니까 공감이 되네요. 네, 다음으로는 몽골의 아즈자르아 씨, 몽골의 전통 의상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몽골의 전통 의상은 한국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중국의 치포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는 내기예요. 네, 비록 전통 의상이지만 현대 와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데, 네, 몽골인들은 특별한 날은 물론 평소에도 내리를 즐겁게 입어요. 영하 40도를 웃도는 몽골의 추운 날씨를 견디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리기 때문이지요. 네. 때문에 분선을 높이기 위해 손을 덮는 큰 긴장의 소매가 특징입니다. 네, 실용적이고 멋있네요. 확실히 몽골처럼 고원지대면 일교차가 상당히 커서 보온성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앞에 있는 모자가 되게 눈에 띄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모자의 마사는 본인의 역할을 함께 동시에 여러 선진적인 의미를 가져요. 네, 예를 들어 모자가 뒤집혀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모자라는 뜻이에요. 모자 위에 있는 이 매듭은 보조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허리띠 부스도 전통 의상에 포함되는데 요즘은 디자인마다 부스가 없는 디자인도 많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입는 데에는 부스 없어요. 네. 부스는 상해와 허리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또 친한 친구 혹은 가족과 헤어질 때 다시 꼭 만나자는 의미로 서로의 부스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의 전통 의상에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의미들이 있네요. 꼭 기억해놔야겠어요. 네, 다음으로 베트남의 전통 의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탄 씨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입는 전통 의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오자이라고 합니다. 뜻풀이를 하면은 아오는 옷이라는 뜻이고 자이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는 특별한 축제나 특정 행사에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고등 유학생의 교복이고 결혼식 복장 그리고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입는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 의상이에요. 참고로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여성용 아우자이보다 보편하지 않지만 남성용 아우자이도 있습니다. 네, 한복을 입을 때는 비녀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베트남 아오자이를 입을 때도 그런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아오자이를 입을 때 포화이트된 부분도 널라라고 베트남의 전통 모자예요. 이렇게 널라는 나뭇잎으로 만든 베트남의 전통 모자인데 아오자이를 입을 때 같이 쓰면 진짜 짤떡이에요. 이렇게 같이 입으면 베트남 여성의 완전체가
라고 볼 수 있어요. 놀라까지 써야지 베트남 아오자이의 완벽한 모습이군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각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우리와 의미까지 알아보니 각국의 전통 의상이 더 멋있어 보여요. 저기서 글로벌 서포터즈 원빈 씨가 걸어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서포터즈 임원빈입니다. 킬트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어요. 많이 놀라셨죠? 현재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은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인 킬트라고 합니다. 구두와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신은 뒤 치마를 입어요. 깜짝 놀랐네요, 정말. 여기 앞에 가죽 주머니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것은 스포란이라고 불리는 작은 가죽 주머니예요. 스포란을 가운데에 차고 우서스로는 정장을 입으면 킬트가 완성된답니다. 원빈 씨 치마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특히 이 체크 무늬가 눈에 띄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킬트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타탄 체크 무늬는 스코틀랜드의 옛 귀족 가문의 상징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점은 스코틀랜드의 각 가문마다 다른 양식의 타탄 체크 무늬를 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중 인기 있는 양식을 모아 이 킬트에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원빈 씨 설명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체크 무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TV에서는 종종 보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잘 몰랐던 킬트여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전통 의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 인사하는 방법도 입는 옷도 다르지만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세계 나라의 인사말과 전통 의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엄청 즐거웠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 이런 재미있는 교류와 활동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대문구 가족센터로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과 서로 더욱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킬트를 입어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로만 접할 수 있었던 세계 전통 의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즐거우셨나요?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서포터즈의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